놀라운 사실은 심방세동으로 인해 발생한 뇌졸중 가운데 이전에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대한뇌졸중학회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의 신경과에 재직 중인 박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에 근무하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뇌졸중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이 아니면 일반 건강검진 같은 거에서 굉장히 다양한 영상을 촬영해 오시는데요. CT나 MRI 같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김도현 교수님, 저희가 뇌 CT나 MRI 같은 검사가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각각의 검사로 볼 수 있는 게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뇌 CT라는 거는요, 컴퓨터 단층 촬영의 줄임말이고 일종의 X선을 돌아가면서 여러 번 찍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단순 뇌 CT 검사는 수십 초면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게 장점인데요. 이제 두개골 안에, 머리 안에 있는 중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CT를 통해서는 X선 투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뇌출혈이라든지 칼슘 침착이라든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뇌 MRI는 자기공명 영상의 약자인데 신체 내에 있는 물 분자를 공명시켜서 그 신호를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CT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뇌 조직에 발생하는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뇌졸중뿐만 아니라 뇌 조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뇌질환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들 중에 뇌졸중 검사라는 걸 하고 싶다면 나는 뇌졸중에 걸릴 위험성이 높을까?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일단 CT, MRI 모두 뇌졸중에 사용하는 검사가 맞는데요. 어느 하나 필요 없는 건 아니고 환자 상황에 따라서 CT와 MRI 중 어떤 검사를 수행하는 게 나을지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뇌졸중의 종류를 알고 가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 뇌졸중이라는 것 자체가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면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과 뇌혈관이 갑자기 파열되면서 피가 새면서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로 종류가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MRI에서 명확하게 관찰되고 뇌출혈은 초기부터 CT만으로도 명확하게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 급성 뇌경색 환자인데 정맥내 혈전용해제 치료 대상자의 경우에는요, MRI 검사 시간 동안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기 위해서는 MRI보다는 CT를 먼저 시행해서 뇌출혈을 배제하고 임상적인 소견에 근거해서 바로 약제를 투약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 그리고 뇌졸중이 생긴 지 얼마나 됐는지 발생 시기를 종합적으로 담당 의사가 판단해서 관련된 검사를 권고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MRI 기계로 찍을 수 있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뇌 MRI랑 그 다음에 뇌 MR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새 많이 MR을 찍으셔서 이런 차이를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MRA는 엔지오그래피 A자를 따서 MRA인데요. 즉 MR을 이용한 혈관 영상을 의미하는 용어로요. MRI 기계를 사용해서 환자의 뇌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MRI라고 하는 검사는 뇌 조직에서 발생하는 실질, 뇌 실질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확인하는 반면에 MRA는 뇌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 뇌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MRA를 통해선 뇌혈관이 좁아졌는지, 그리고 막혔는지, 그리고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를 수 있는 뇌동맥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뇌 MRI 검사에서 뇌경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뇌 MRA를 추가적으로 시행해서 이 뇌경색의 발생 원인이 되는 뇌혈관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박 교수님, 저도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뇌 CT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CT 안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머리 CT를 찍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찍는 가장 흔하게 찍는 거는 주사를 맞지 않으면서, 주사라는 건 이제 조영제라고 하는 약물을 저희가 혈관을 통해서 주입을 하는 건데, 이런 주사를 맞지 않고 찍는 CT와 주사를 맞으면서 찍는 CT,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주사를 맞으면서 찍는 CT가 아닌 주사를 안 맞으면서 찍은 CT는 저희가 머릿속에 아주 커다란 칼슘 침착이라던가 아주 커다란 문제, 뇌종양이라던가 아니면 뇌출혈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한 검사이고요. 조영제를 사용해서 그 혈관 모습을 잘 보이게 만든 다음에 촬영하는 이런 조영증강 CT는
뇌 혈관 자체를 보거나 또는 뇌 염증성 병변이 있는지를 보고자 할 때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뇌 협착이나 동맥류가 있는지를 보고 싶다면은 조형 CT를 촬영을 해야 되고, 단순히 머리 건강검진 같은 걸로 촬영을 한다던가 또는 외상 같은 게 있었을 때, 어디 다쳤을 때 머릿속에 피가 맺히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보고 싶다면 조형 증강 없이 단순하게 촬영하는 그런 CT를 촬영해야 합니다. 저희가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이나 등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이제 관류 CT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사를 맞으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뇌 실질에 어떻게 피가 가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지, 이런 혈류 도달 속도를, 도달 시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서 뇌혈관 협착이 있거나 혈관이 막혔을 때 해당 조직이 앞으로 버틸 수 있는지, 또는 저희가 재관류 치료라고 이 혈관을 뚫어줘야만 뇌가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CT라고 묶여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검사 방법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상태나 아니면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검사를 선택하여야 하겠습니다. 뇌졸중으로 입원했는데 선생님께서 심장 검사를 권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뇌졸중의 원인, 특히 뇌경색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심장 검사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뇌경색이 생기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동맥경화성 뇌경색이긴 합니다만, 한 20%에서 30% 정도는 특히 이제 심장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심장에 찌꺼기 같은 게 쌓여 있다가 이게 머리로 날아가면서 뇌 혈관을 막아 생기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심장색전성 뇌경색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심장색전성 뇌경색이 아닌지 이 환자분들의 영상이나 아니면 임상 증상을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적절하게 심장색전성 뇌경색이라는 원인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약이나 향후 재발 위험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도구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뇌경색이 심장색전성으로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자고 하셨을 것입니다. 시행할 수 있는 검사로는 경흉부 심장 초음파 검사와 24시간 부착 심전도 검사, 경우에 따라서는 심장의 뒷면을 관찰해야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경식도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건 위내시경처럼 식도를 통해서 심장을 확인하는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심장성 색전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인데요. 심전도 검사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24시간 부착 심전도 검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심방세동으로 인해 발생한 뇌졸중 가운데 이전에 몰랐는데 입원해서 심방세동을 새로 발견하는 경우가 50%나 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뇌졸중 환자에게선 심장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도현 교수님, 저희가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건강검진에서 어떤 검사들을 하면은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하는 이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이런 것과 다르게 건강검진에서 누가 뇌영상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검사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항목을 결정할 때는 환자의 질환, 그리고 어떤 질환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지에 대해 따라서 원하는 검사 종류를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 MRI는 뇌 조직에 손상이 있는 질환에 대해서 모두 확인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뇌경색이나 뇌종양 여부입니다. 또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되는 소혈관 질환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된 경우에 뇌 위축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뇌 MRA는 뇌혈관이 좁아지는 뇌혈관 협착,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에 대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모야모야병 혹은 뇌동맥류 환자가 있는 경우 본인의 뇌혈관 상태가 궁금하시다면 MRA를 시행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말씀드린 것들은 혈관성 위험 인자인데요. 이런 경우에 뇌혈관 협착에 대해서 염려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경우 MRA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뇌졸중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과 혈관성 위험인자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사, 금연을 토대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예방하거나 혹은 앞에서 말씀드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서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법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MRI, MRA, CT 등 다양한 뇌졸중 관련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뇌졸중 검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뇌졸중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